설명만 좀 빨리 하면 되겠네. 야, 그 슬라이드 조금 줄여. 시간만 맞으면 돼. 네, 시간만 맞죠. 내용은 더 이상 없어.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보험 규정에 따른 비뇨기, 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의 표준 검사법과 한도치 작성법입니다. 비뇨기 초음파는 신장, 부신, 방광이 의심되는 경우에 급여를 청구하고 이런 코드로 청구하도록 합니다. 보통 모든 장기를 확인하는 일반 초음파가 있고 진단 후에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을 하는 제한적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장기의 크기를 측정을 하거나 잔뇨량 등을 측정하는 단순 초음파로 나누게 됩니다. 도플러는 신장에 메스가 보이거나 신장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을 평가를 하거나 할 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도플러를 사용해서 10% 가산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 잔뇨량 측정은 보통 빈뇨가 있을 때 안티콜리너시스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단순히 잔뇨량만 측정한 경우에는 단순 초음파 1을 산정을 하고 다른 장기를 다 측정을 하고 잔뇨량을 측정하면 보통 일반 초음파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뇨기 초음파는 총 12장의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8장은 신장의 사진이고 밑에 4장은 방광의 사진입니다. 부신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필수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진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준 판독 소견서는 임상 초음파 등에 업로드되어 있는 판독지를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본적인 스캔법과 이런 판독지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서 필요한 스캔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과 부신의 초음파 판독지 작성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장 초음파 판독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먼저 스캔법을 하기에 앞서 신장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제1 요추체 옆에 위치하게 되고 우측은 간 때문에 약간 좌측보다 1추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리트로페리토니아 오르겐이고 레날 파시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크기는 약 9에서 14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외측에 신장의 콜텍스가 있고 내부에 그 마르모볼로 보이는 메들라가 관찰되고 그 메들라와 메들라 사이에 콜텍스가 이렇게 프로트루딩된 레날 컬럼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레날 펠비스는 그리고 메들라 쪽에서 레날 펠비스 쪽으로 유린 익스크리션 되는 부분을 레날 파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날 펠비스는 3-4개 정도의 메이저 칼릭스와 또 메이저 칼릭스는 3-4개 정도의 마이너 칼릭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 초음파를 보다 보면 도플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플러를 보기 위해서 신장 혈관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날 아테리가 나오고 거기서 세그멘탈 아테리가 분지되고 거기서 인터로바 아테리 그 다음에 알쿠에이트 아테리로 이렇게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신장의 그 저항성을 측정한 레지스턴트 인덱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터로바 아테리나 알쿠에이트 아테리에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시험함으로써 그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레이스케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외측에 저에코로 띠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레날 파렌카임이고 여기에는 메들라와 콜텍스, 콜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운데 매우 에코가 높은 고에코 부분이 레날 사이누스이고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레날 펠비스를 비롯해서 아테리, 베인, 너브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레날 콜텍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보시면 좀 더 주위보다 저에코로 보이는 삼각형 또는 마름모콜의 이런 부분이 레날 메들라가 되겠고 그 바깥쪽으로 에코가 좀 더 높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레날 콜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들라와 메들라 사이에 레날 콜텍스와 같은 정도의 에코로 이렇게 레날 사이누스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레날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이용해 보면 레날 아테리, 세그멘탈 아테리, 인터로바 아테리, 알쿠에이트 아테리 등을 이용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플러 손을 할 때 파워 도플러와 일반 칼라 도플러가 있습니다. 파워 도플러는 신장 혈관의 방향을 좀 덜 타서 전체적인 신장 혈관상을 관찰할 때 유용하고 칼라 도플러는
PRF를 조정해서 PRF를 낮추면은 말초 혈관까지 느린 혈관까지 다 보여서 매스의 상태를 평가를 하거나 레날 슈도 리전 등을 파악을 할 때 도움을 받겠고 PRF를 올리게 되면 빠른 혈류량만 측정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레날 스톤이 있을 때 트윙클 아티팩트를 보기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인터로바 아테리나 알피에이트 아테리에서 그 펄스의 벨로시티,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을 측정을 해서 분자의 시스톨릭을 두고 분자의 시스톨릭에서 다이스톨릭을 뺀 것을 레날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는 0.7 이하인데 신장의 저항성이 증가되게 되면 0.7 이상으로 증가됩니다. 임상적으로는 당뇨병성 신병증이 있거나 하이드로가 보이는데 스톤에 의한 옵스트럭션에 의한 하이드로일 경우 또 APN일 경우에 레날 스웰링이 있어서 신장 내부에 저항성이 증가됐을 경우 0.7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 부심 방광의 초음파는 2에서 5MHz 정도의 컴플렉스 프로브를 이용하고 혈관상을 보기 위해서 도플러를 이용합니다. 포지션은 슈파인으로 할 수도 있고 데큐비투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데큐비투스로 스캔을 하게 되면 장관의 위치나 가스 위치가 이동해서 신장이 좀 더 덜 가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엑셀런 쪽에서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스캔을 할 때 딥 인스피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면은 간과 비장이 갈비뼈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신장에 좋은 임명창을 형성시켜줘서 신장을 좀 더 가리는 부분 없이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신장을 스캔할 때는 신장의 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쪽은 주로 이제 도잘 그리고 메디알 쪽으로 위치해 있고 발 쪽으로는 벤트럴, 라테랄 쪽으로 신장의 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상으로 봤을 때 레날 힐룸의 혈관 방향은 이런 식으로 중심부 배꼽 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러한 액시스를 잘 염두에 두면서 스캔을 해서 최장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측과 좌측을 스캔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코스탈에서 엑셀라 라인에서 종단상으로 관찰하거나 좀 신장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올려서 인터포스탈 에어리어 쪽에서 딥 인스피레이션에서 신장의 코로나 섹션을 관찰하시면 되겠고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약간 미드 포스테르 엑셀라 라인에서 그 종단상을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장에는 바깥쪽으로 익스터널 프루트루딩 리진이 많기 때문에 신장의 병변을 빠짐없이 관찰을 하기 위한 페닝 메트드라고 했는데요. 코로나 섹션으로 관찰을 할 때 신장 프로브를 최대한 끝에서 끝까지 틸팅을 해서 신장이 안 보일 때까지 해서 바깥쪽에 익스터널 프루트루딩 리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장의 필수 영상은 모두 10달장이 되겠습니다. 첫 두 장은 롱 엑시스 뷰입니다. 신장의 엑셀라 라인에서 가장 최장축을 측정을 하고 페닝 메트드로 끝에서 끝까지 코로나 섹션으로 사진을 남기게 되고 여기서 최장축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90도 꺾어서 신장의 이제 횡단상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 상부, 중반부, 하부의 횡단상을 측정을 하고 중심부에서 그 펠비스에 늘어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위드스와 뎁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긴 총 8장의 사진이 신장의 필수 영상 8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장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독제 기술을 하면 되는데 신장의 실질 에코 그리고 크기 그리고 수심증 유무, 국소 병변, 신장 결석 유무 등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신장 실질의 에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 실질은 리버나 스프린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에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에서 가장 에코가 높은 부분은 센트럴 사이너스 컴플렉스이고 그 다음으로 콜텍스, 그 다음으로 메둘라 순으로 에코가 높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크로닉 레날 CRF 같은 크로닉 파렌카이멀 레날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콜텍스와 메둘라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크기는 코로날 섹션으로 가장 최장축을 측정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는 9에서 14c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측정을 하실 때 2번 이상 9cm 미만으로 측정이 되면 그 신장은 이제 크로닉한 인설트를 받은 크로닉 레날 디지즈를 가진 신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더불어서 파렌카이멀 띵니스 그 사이너스 바깥쪽에서 레날 콜텍스의
아우터 컨투어까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가 1cm 미만이면서 신장의 최장축 길이가 90 미만이면은 크로닉 레날 디지즈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닉 CRF를 가진 환자에서 신장의 최장축 길이가 90 미만이고 콜티컬 띠닝이 관찰되는 이런 소견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신장의 크기나 콜티컬 티크니스는 정상인데 그 콜텍스와 메둘라 디퍼렌시에이션만 좀 떨어지는 이런 CRF 소견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신장의 국소병변입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보다 좀 슈도 리즌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한 슈도 리즌 또는 노멀 베리언트 등을 추루 리즌과 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추루 리즌이라면은 시스트와 솔리드를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스트인 경우에는 그 시스트를 어떤 식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만일 솔리드 리즌일 경우에는 자세한 그런 진단은 CT나 MRI 등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꼭 알아야 될 RCC와 AML 정도의 구분하는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에서 관찰되는 노멀 베리언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컬럼 오브 벌티나 하이퍼트로피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어퍼 미들 인터폴라 에어리어 쪽에서 레날 사이누스 쪽으로 그런 라운드한 익소파이틱하게 프로트루딩하는 그런 메스라이크 리전이 있는데 레날 콜텍스와 에코제네스티는 비슷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메스로 오인할 수 있겠는데요. 또 플로링을 이용해 보면은 또 플로상이 튜머에서 보이는 것처럼 꺾이거나 잘리지 않고 이 메스 라이크 리전 내부로 페네트레이션 되는 소견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흔한 그 노멀 베리언트로 드로메더리 험퍼였습니다. 이거는 바깥쪽으로 프로트루딩 되는 것인데 주로 비장이나 간에 의해서 눌려서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좌측에 흔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신장 콜텍스와 같은 정도의 에코를 가지는 메스라이크 리전이 바깥쪽으로 프로트루딩하는 리전으로 보이고, 이것 역시 컬러 도플러를 띄워보면은 내부에 정상적으로 혈관이 페네트레이션 되는 소견으로 DDX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persistent fetal ovulation과 저혈 파이널카멜 디펙트입니다. 이것은 신장은 태생학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가 합쳐지게 되는데, 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좀 덜 합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라테럴 컨투어가 좀 오블레이션 되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는 persistent fetal ovulation이 있을 수 있겠고, 퓨전이 아예 덜 되면 내부로 이렇게 디펙트처럼 관찰되는 정선과 파렌카멜 디펙트가 관찰될 수 있겠고, 이런 소견은 뭐 AML이나 그런 소견과 DDX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장이 이제 병변이 이제 노멀 베리언트나 슈도 리전이 아니고 트루 리전인 경우에는 이제 시스트와 솔리드를 감별해야 되는데, 시스트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에 어네코에 가는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오래되거나 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거나 말리그넌시 포텐시가 생기게 되면 내부에 컴플렉시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막이 생기고 그 경막벽이 두꺼워지는 그런 소견이 생기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1은 다 아시다시피 그냥 심플 시스트가 되겠고, 2인 경우에는 내부에 경막 헤어라인과 같이 얇은 격벽만 조금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3mm 미만의 월 티크닝이나 칼시피케이션이 되면 2F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런 월 틱septum의 티크닝이 그 컨트라스트 인핸스 소너나 CT에서 조형 증강이 된다면 3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실제 트루 메스 리전이 인핸싱 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면 4로 분류하게 되고, 클래스 3와 클래스 4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초음파 소견으로 보면 2는 가운데 헤어라인한 그런 septum만 관찰되고, 2F는 약간의 월 티크닝이 관찰되는데 CT나 조형증강 초음파에서 인핸스가 되지 않고, 인핸스가 되면 3로 분류를 하고, 실제 인핸싱 되는 메스 리전으로 보이면 4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루 리전이 솔리드 리전일 경우에 대표적인 AML과 RCC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ML은 주로 팩과 스무스 머슬 베슬로 이루어진 하말토마이고, 라운드 오버한 소견이고, 주로 하이퍼에코이하고 3cm 미만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스몰 브라이트 RCC와 DDX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RCC는 그 AML보다는 약간 에코가 조금 낮고 내부에 일부 하이퍼에코림이 보이거나 인트라 리저널 시스트 같은 것 그리고 칼시피케이션 등으로 DTX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RCC는 팽창성 발육을 하기 때문에 주로 라운드하고 AML보다는 조금 덜 에코제닉합니다. 3cm 미만의 RCC인 경우에는 AML과 감별이 좀 필요하고 감별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도 캡슐러이나 하이퍼에코림 그리고 인트라 리저널 시스트와 칼시피케이션 등 그리고 이제 컬러도 블러를 띄웠을 때 AML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 베슬이 디스토션된 그런 소변들로 감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그 트루 리즌 외에 제일 헷갈리는 것이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될 건데요. 하이드로 그 레날 펠비스 그 펠브 칼릭스는 정상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obstruction이 생기거나 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런 내부에 저에코 영역이 생기면서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 약간 늘어나면 그레이드 1 그리고 칼릭스까지 늘어나면 그레이드 3 그리고 콜티컬 티크닝이 얇아지게 되는 소변까지 가면 그레이드 4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관찰이 되게 되면 이런 obstruction 리즌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유레터 스톤이 되겠습니다. 유레터 스톤은 일단 잘 걸리는 부분을 잘 확인해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펠비스 내부에 이런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병변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유레테로 펠빅 정션에서 걸리는 상부 유레터의 이런 스톤을 발견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방광과 연결되는 유레테로 베지큘라 정션에서 후방 음영을 동반하거나 트윙클린 아티팩트를 가지는 고에코 병변에서 스톤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이런 하이드로가 있다고 모두 다 obstruction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감별해야 될 슈도 리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라펠빅 시스트입니다. 파라펠빅 시스트는 그런 레날 사이누스의 뇌의 림파틱스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의 감별점은 내부의 이제 세프테이션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감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 심한 BPH가 있거나 해서 브레더 디스턴전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피지올로직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워크아웃에 가기보다는 소변을 보고 난 후에 다시 관찰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레날 사이누스로 돌아오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슈도 리즈는 레날 펠비스가 키드니 바깥쪽으로 가는 엑스트라 레날 펠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드로처럼 보이지만 칼릭스 딜라테이션이 전혀 없는 소견, 또 증상이 없는 소견 등으로 감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이런 리즈는 이제 알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신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독지에는 이상 유무만 표시하게 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기술을 하면 되는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CT나 MRI 등으로 최종 진단을 접근해야 되겠고, 초음파 역할은 매스 디텍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신은 레트로페리토니움 에리어고 슈프라리날 에리어에 위치하고, 우측은 IVC 뒤쪽, 좌측은 판크레아스 테일 뒤쪽, 그리고 아오르타 바깥쪽, 그리고 키드니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스캔을 하셔서 찾는 노력을 기울여셔야 되겠습니다. 우측 부신은 삼각형 모양이고, 좌측 부신은 이런 반월형 모양으로 되겠고, 외부의 콜텍스는 좀 하이퍼에코익한 레이어로 보이고, 내부 메들라는 좀 더 하이퍼에코익한 라인으로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스캔법은 우측 부신은 이제 심화부 종단상을 약간 우측에서 시행을 해서 아랫부분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스캔을 하시게 되면, 좌측에는 IVC, 우측에는 라이트 키드니 어퍼 포션이 관찰되고, 그 사이에서 아드레날 글랜드나 메스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가 이제 반대로 프룹을 돌리는 건데, 서브코스탈 스캔을 해가지고 우측에 IVC, 좌측에 라이트 키드니 어퍼 포션에서 그 사이에서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아드레날 글랜드는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서 비장의 장축 스캔을 보면서 레프트 키드니의 상부 슈프라레날 에리어와 만나는 이 부분에서 관찰을 할 수 있겠고, 음수법을 시행을 해서 좌측 상부 횡 스캔을 시행하여 췌장 뒤쪽
그리고 아올타의 외측 키드니 보이는 앞쪽으로 해서 이런 반월상의 레프트 키드니를 발견하도록 스캔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캔하는 법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먼저 이제 중단상 스캔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오블리크하게 하면 왼쪽에 IVC가 있고 오른쪽에 라이트 키드니가 보입니다. 이쪽이 IVC고 라이트 키드니와 프로포션 사이에서 이제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가 관찰되고 이건 이제 아드레날 아데노마 소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인터포스탈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화면만 반대로 바뀌었는데 우측이 IVC고 좌측이 라이트 키드니와 프로포션 그 사이에서 아드레날 글랜드를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키드니이고 이쪽이 IVC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의 슈프라레날 에리어 요쯤에서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잘 관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찰이 잘 메스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서 부신의 스플린의 장축상을 보면서 그 아래쪽 부분과 레프트 키드니의 어퍼 포션 슈프라레날 에리어에서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플린의 아래쪽 부분과 레프트 키드니의 어퍼 슈프라레날 에리어에서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를 이제 찾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수법을 500cc 물을 먹고 음수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신장 후방 그리고 판크레아스 테일이 잘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면 판크레아스 테일 뒤쪽 아올타의 외측 그리고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의 전방에서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판크레아스 테일 뒤쪽과 아올타의 외측 그리고 레프트 키드니입니다. 그 앞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서 만약에 메스가 있다면 아드레날 글랜드를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측 아드레날 글랜드는 한 90% 정도 발견할 수 있고 레프트는 40%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관찰되지 않는다라면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메스가 있는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작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관찰했던 그런 스캔법으로 해서 열심히 관찰한다면 메스는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방광 초음파입니다. 방광 초음파를 관찰할 때는 방광벽의 비후, 종괴, 결석 유무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광의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배출하는 이런 주머니 모양의 근육 기관으로 펠비스 내부에 퓨비스, 심피시스 뒤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위쪽으로는 시그모이드 콜론이나 스몰 바울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레터럴 오리피스를 잇는 라인과 유레트라 오리피스를 잇는 이 삼각형 라인은 이제 트라이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트랜지셔널 캔서가 잘 생기기 때문에 관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 뒤쪽으로는 유레터나 렉툼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으로 차 있기 때문에 좋은 음양상을 형성해서 관찰이 용이하고 소변이 약 300에서 400cc 정도 실제 용적은 한 600 정도가 되는데 너무 차 있으면 잘 안 보이고 300에서 400 정도 차 있을 때가 제일 검사하기 좋다고 합니다. 관찰 포인트는 내부 루멘에서 전체 방광의 용적과 소변본 후에 잔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방광의 기능 평가하는 데 이용이 되고 그리고 내부에 블라더나 데브리 그리고 스톤 같은 리즌이 없는지 보고 그리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을 때 옵스트럭션 리즌이 있다면 그 유린이 분사되는 유레터릭 제트 등을 사용해서 옵스트럭티브 리전에 대해서 DDX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드워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방광염에서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고 그리고 캔서가 생기면 메스 리전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퓨비스, 심피시스 위쪽으로 해서 컨벡스 프루브로 최대한 아래쪽으로 틸팅을 하면서 방광의 위쪽, 중간부, 경부 등을 관찰을 해야 되겠고 중간부에서 종단상으로 돌려서 방광 그리고 전립선이 있으면 이렇게 사지탈 뷰를 같이 관찰을 해서 내장의 사진을 남기는 것이 방광 표준 영상이 되겠습니다. 방광 벽 비율을 측정할 때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안테로 라테랄 그리고 라테랄, 포스테로 라테랄에서 세 부위에서 측정을 해서 정상적이라면 5mm 미만이 되겠고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벽 비유가 생기면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뇨 잔뇨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디스텐션된 방광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측정을 해서 이제
상수를 곱하게 되면 방광의 볼륨이 나오는데 소변 본 후에 방광 볼륨이 150cc 이상인 경우에는 요관 폐쇄 증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임상적으로 BPH 환자에서 그 야간요 증상이 심할 때 안티콜린러스를 쓸 때 이제 그 폐 증상이 150cc 이상으로 남게 되면 안티콜린러스 쓰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 평가를 할 때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이용을 해보면 유레터리 오리피스에서 유린이 수초 간격으로 이렇게 Z 형상으로 분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쪽으로 분비가 한참 동안 관찰 분비가 안 된다면 그쪽에 의미 있는 요관 폐색이 있는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월을 잘 관찰해서 방광에 메스 리즌이 있는지 그리고 방광염 증상과 동반해서 디퓨즈한 5mm 이상의 방광벽의 비유가 있다면 방광염을 진단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부에 후방운영 동반하는 고액도 변경 그리고 유레테로 베시큘라 정션에서 비슷한 소견이 있으면은 방광 결석이나 요광 방광 접합부 결석을 발견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소견들을 방광벽 비후 종계 결석 등을 판독지에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뇨기과 초음파의 표준 영상은 총 12장 기본적으로 남게 되겠고 이상 소견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병변들을 관찰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신장 부신 방광의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해부학적인 위치와 장기 내부의 해부학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고 신장은 정상 초음파 소견과 슈도 리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이상 소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스캔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신은 스캔법을 일단 숙지를 하고 의식적으로 부신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지 발견할 수 있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보듯이 보면은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광은 관찰을 할 때 반드시 소변을 충만시켜서 관찰하면 이제 좋은 명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상 병변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20분만 딱 하겠습니다. 주라해 저 26분. 26분이었어요. 그러면 6분 줄으면 되겠네. 근데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벌단을 칼런이 대해서 그게 혈관이 그 벌통을 칼럼을 통과한단 말입니까? 옆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 영상이 많이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원래는 이제 어디- 컬럼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좀 안에 안 가잖아. 다른 부위하고 똑같이 아. 저기 가지처럼 지나가야 되겠다. 지나가는 증상을 영상. 방해하지 지금 않는다는 저기 걸 아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끊겨 보이겠다. 약간 메스 같이 보여. 아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칼런이 벌통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중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야 돼.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진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단 참고 있는 중. 밖에 매직 콜텍스로 그 가듯이 그 여기도 간다 그 말이죠. 예예 똑같이 가지고 있죠. 가지 치듯이 이렇게 다 보이면 제일 좋은데. 정상 혈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포칼 패 리버의 포칼 패티 포지션이나 포칼 스페어링 패티 입어도 우리가 진짜 메스 같으면 혈관의 방해를 주행을 방해할 텐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드로메드리 험프처럼 저렇게 그렇지 안을 아까 막 스트로메디 찌라야 한번 되는데. 좋잖아. 저렇게 해야 네, 되죠. 저렇게 보여요. 저렇게 보여주는 거. 저거 쌤 사진입니까? 밑에 거? 네. 좋다. 진짜 좋겠다. 그리고 한 개 더 질문 아까 아드레날 글랜드 볼 때 있잖아요. 그 사진 한번 보래. 근데 우리가 주로 신장을 볼 때 아드레날 좀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저게 왼쪽 위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신장을 볼 때 이게 원래 마크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왼쪽 위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평행하면 약간 왼쪽 위로 해서 이렇게 보다가 신장을 끝까지 이렇게 찾아도 보고 근데 이거는 선생님 마크는 지금 오른쪽 이게 마크가 위에 마크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해야 제 신장이 저게 아드레날 글랜드가 보이네. 무슨 말인지 제가 볼 때는 아시겠어요? 이거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 이제 마커 위치만 좌우가 바뀐 것 뿐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제 말은 종단상인데 종단상인데 약간 틀어 동단도 이렇게 약간 이 방향으로 해요.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저게 여기 아드레날이 신장 안 보이냐 이 보이고 말이죠. 그 사이에서 찾아야 되니까 신장
관계 어퍼 없겠어요. 포션을 보기 위해서 약간 아래쪽을 틀어야지 신장이 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신장 된다. 위쪽이 여기 걸쳐져야 되고 IVC 쪽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좀 사이에서 타야 되고 키드니보다는 상당히 메디알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보신이 키드니보다 상당히 메디알, IVC 주변에 있으니까 프로브의 헤드가 약간 메디알 쪽으로 헤드가 지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죠. 이게 레트럴 쪽으로 유불 쪽에서 보면 그냥 롱지로 세워서 그래.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지. 네, 그래 봐도 돼. 그래서 그 좌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롱티튜디널하고 그래. 트랜스버스 스캔을 응용한 건데 아, 오른쪽은 그래. 롱티튜디널을 했는 것 같긴 한데 엔티리어 쪽에서 차라리 보니까 트랜스버스하고 롱티튜디널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거겠죠 이거는 뭐 문제는 없었고. 그 저기 가운데 위치하게 하려고 밑에 그냥 거꾸로 돌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긴 하는데 저 우측 늑골공화 스캔하는 저거는 저래 보면은 키드니가 약간 이렇게 뒤쪽에 장축상으로 보이게 되니까 저 머리는 이게 아까 신장 스캔할 때 단축상 잡았는 것처럼 요 스캔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보이지 신장이 않겠어요? 거의 이제 장축으로 쇼덱시스가 보이는 나옵니다. 예? 쇼덱시스. 소덱시스 네, 지금 사진에는 보면 약간 롱엑시스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소덱시스로 보면은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랜스버스가 아니고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면에 저기 왼쪽은 오히려 키드니의 로폴이고 미래 쪽이 오퍼폴 이렇게 해서 로퍼는 아니고 이제 오퍼폴인데 약간 오블릭하게 잘리니까 오퍼 미들폴이 약간 비스듬하게 잘린 그런 스캔인데 약간 위쪽입니다. 아디다스 브랜드는 쪽이 오프폴이지. 프로브를 예, 이렇게 반대로 오프폴이 이렇게. 이거는? 예, 왼쪽은 아래쪽이고 왼쪽이 이제 네, 잘려서 약간 로폴이 되고. 이 스캔은 이해가 되는데 이 스캔은 책에 나오는 스캔이 아니면 쌤이 생각하는 스캔이 여기 책 왼쪽에 있는 책에 나오는 스캔이니까 책이 찍지 맙시다. 단축같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스캔법 보고 이렇게 계속 찾아보니까 네. 보여요. 명확하진 않아도 그런 것 같은 계속 보이던데 이게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찍으니까 좀 재밌던데 헷갈리는데 책에 따라서는 그 그냥 레트럴 쪽에서 찍어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레트럴 쪽에서 찍으면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해갖고 찍으면은 우리 레프트를 찍듯이 네. 라이트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래 저는 그렇게 찍어야 되냐 아니면 저기 그 쌤처럼 방법도 있어요. 이틀 더 벌려서 찍은 게 효과가 이거는 확실히 더 좋은 거지 그게 약간 좀 궁금한데 네. 좌우만 끼워놓고 마커 쪽으로 바뀌면 라이트는 종으로 찍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레프트는 저런 식으로 약간 오블릭을 찍으면 좀 예. 도움 되는 것 같고 라이트 중에 약간 쌤 포인트가 여기에는 IVC가 나오게 찍어야 된다 예, 그 말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 IVC가 안 나올 수가 있고 너무 뜨거나 찍으면 그래서 약간 IVC가 나오게 찍어가 그 말이죠. 이걸 아까 얘기를 일단 하셨어요. 요 포인트는 일단 주로 이제 라이트 키드니를 여기서 약간 종단 상황을 여기 잡아가지고 이쪽을 약간 IVC가 보이도록 약간 틀어가지고 여기 이제 라이트 키드니 이제 약간 좀 오퍼폴 쪽이 잘 있는데 보여요. 지금 하려고 이쪽에 지금 이쪽 잘 슈프라리는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고 요 사이에 이제 앞쪽으로 IVC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찾으면은 잘 보이는 것도 생각보다 IVC 쪽에 붙어 있어서 잘 보이는 것도 두 가지 생기는데 풀업을 올리면서 자꾸 이래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풀업을 틸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풀업을 로테이션에 물론 그건 다 다르겠지만 그것도 약간 팁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되는 생각인데 못 찾겠더라고요. 매스가 있는 거 알고도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팁이 있나 이거 틸팅이 있든지 뭐 아니면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위로 올리는 최대한 위로 올라가 보자 최대한 이렇게 그 올라가 보는 걸 가보는 쪽이든지 뭐 그냥 여러 가지 같이 써야 되겠죠. 일단은 하여튼 IVC하고 라이트 키드니 어퍼포션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그 사이에서 찾아보시면 IVC와 사이 이게 뭔가 이제 랜드마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히스테리오 프라 좀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형태의 모양을 보고 이게 이제 말그는 씨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이 변해갖고 말그는 호텔 씨가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설명할 때 이제 형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이 변하는 거 물론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1에서 2로 3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렇죠, 진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모양을 C가 보고 C가 아예 판단하는 다르거든. 그렇죠. C가 다르니까
그냥 시스터고 날리거나 날리거나. 근데 보통 아까 일반 그냥 보통 청중이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저 컴플렉스 그 시스트나 2F라든지 언제부터 CT를 찍고 아니면 조형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를 2F나 3를 판단하는지 뭐 그런 거 언제부터 CT를 좀 찍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심플 시스트이거나 그냥 헤어라인은 그냥 띄는 세툼이 있으면 그냥 초음파로 팔로우 해도 되고 이제 3mm 이상 올 티크닝 생기거나 칼피케이션이 있거나 이러면 일단 이네스 여부는 초음파로 낼 수 없으니까 CT를 찍거나 조형경계 증강 초음파를 고려를 해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 같은 병변의 두께 같은 것만 팔로우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2F, 3 전부 다 이게 CT가 그 초음파 기준이 아니고 예. 그래 안 그래도 전에 그 아주대학이고 여자 그 영상의학 학생들도 자기들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 그걸 진단을 줌에 따라서 수술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그 틀리면 비뇨기과 와가지고 당신이 그 수술할 겠는데 수술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이제 그걸 받는데요. 그래서 저 신장 수술은 그 영상의학과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오바리하고 저 키드니 저쪽에 시스틱 영상의학과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자기들이 통계를 내고 그런데요. 그래서 수술하고 안 하고는 영상의학과가 이제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선생님 정리 하나만 좀. 예. 어렵습니다. 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좀 주면 되고 제 정리해도 아드레날 글랜드입니다. 어우, 좋은 거네.